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트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 봄이죠. 거리마다 봄꽃들이 부지런히 피고 지는 좋은 계절이지만 매일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이 봄을 온전하게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들 시작하셔야 할 텐데요. 그 안에서 잠시 쉴 구멍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우리가 틈틈이 문화와 예술을 찾는 마음도 아마 이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 정성껏 준비한 무대를 가만히 지켜보며 그 이야기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편안한 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채로운 공연 소식들 담아왔는데요.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공연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다 보면 이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온전히 쉴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옛사람들은 그런 이상향을 무릉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픽스테이지에서는 이 닿을 수 없는 꿈의 공간을 무대 위로 조심스럽게 불러낸 작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릉도원이라는 이런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 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 마음 속에 모두가 각자만의 도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현실의 벽이 높을수록 또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수록 온전한 쉼터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빈 아나운서분 말처럼 진짜 우리 내면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늘 그립기 마련이죠. 혜윤 아나운서,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무대가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작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오늘 픽스테이지에서는요.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자부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작, 뮤지컬 몽유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명성황후와 영웅을 탄생시킨 에이콤이 2002년 초연 이후 무려 24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무대 미학으로 빚어낸 프로모션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무대 위에 펼쳐진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스팟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인데도 이 시각적으로 주는 충격이 굉장합니다. 이 화려하고 번쩍이는 보통의 뮤지컬과는 또 완전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흑과 백이 교체하는 이 담백한 영상미가 마치 오래된 이 사수와 한 폭을 극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윤 아나운서가 이 작품의 시각적인 요소를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윤호진 연출을 비롯한 최고의 창작진이 모여서 여백의 미를 무대 위로 끌어왔습니다. 배경을 가득 채우는 화면에는 붓으로 그려낸 듯한 수묵 영상이 흐르고요. 또 그 위로는 붉은색과 초록색 의상을 입은 앙상블 배우들이 절제된 군무를 선보입니다. 택견이나 탈춤, 고전 무용의 움직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정적이면서도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각적인 아름다움만 들어봐도 극장에 갈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데요. 또 제목이 몽유도원인 만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화나 또 고전 역사가 바탕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도미전 설화를 바탕으로 최인호 작가가 쓴 소설 몽유도원도가 이 작품의 베이스입니다. 여기에 예술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백제의 왕 여경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창작했는데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마저 스스로 포기했던 왕 여경이 어느 날 꿈속에서 본 여인 아랑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이 거대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네, 꿈에서 본 여인을 현실로 이제 찾아 헤맨다는 설정이 낭만적이면서도 어딘가 좀 섬뜩하게 느껴지는데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한 개인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할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파국이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경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탐하는 그런 평면적인 폭군은 아닙니다. 귀족들의 다툼 속에서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왕좌를 지켜내야 하는 지독한 불안감을 안고 사는 인물인데요. 이 텅 빈 내면을 꿈속의 여인으로 억지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욕망과 번뇌에 사로잡힌 여경의 위태로운 감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넘버가 하나 있는데요. 억겁의 인연이라는 곡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이 무언지 몰랐다. 가슴이 타는 거구나. 꿈속에 그려온 여인이 내 앞에 그대로 숨을 쉰다. 그녀도 알게 될 일이다. 운명은 따로 있는 걸. 나 가진 모든 걸 버려도 단 하나 그녀를 가지리라. 누군가 그녀와 웃는 게 내 것을 뺏긴 것 같구나. 네,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참 복잡해지네요. 분명 악역이라고 해서 비판해야 하는데 또 저렇게 온 에너지를 다해서 끌어오르는 갈망과 또 결핍을 토해내는 걸 보니까 그 내면의 깊은 외로움이 전해져서 괜시리 마음이 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의 입체적이고 또 나약한 감정을 탁월하게 살려낸 덕분인데요. 하지만 여경이 그토록 집착하는 여인 아랑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편 도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목지국 마을에서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대왕의 이기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한 신하, 향실이 비열한 덫을 놓게 되고 결국 도미와 아랑 부부는 궁궐로 끌려와서 억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네,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자의 헛된 욕망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일을 잃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억울함과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덫에 걸려서 목숨을 위협받는 도미의 처절함은 무대 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살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발버둥치는 도미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이에 이러십니까? 라는 곡입니다. 어떻게 살겠지요. 출렁이는 물결 버티다 보면 그대 소식 들려올까. 그 향기 실려올까. 기다리며 살겠지요. 운명 같은 바둑판 위에 목숨 같은 한수를 놓고 물러났을 뿐 아직 끝난 건 아니잖소.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해 이 묘한 운명놀이를 계속해보리라. 나 더 이상 무엇도 바라지 않나. 그저 단 하나 지워질 수 없는 그대를 찾겠소. 부디 사랑만 있어주시오.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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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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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와, 배우의 목소리에 담긴 그 처절함 때문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선량한 부부가 잔인한 운명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이 다행히도 이 작품 속에 있는 아랑은 닥쳐온 운명에 그저 순응하고 핍박받는 그런 나약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원작 설화보다 훨씬 더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지는데요. 남편을 구하고 엇갈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워버리며 거대한 권력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는 제사장 비아가 등장을 하면서 극의 분위기는 서서히 치유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고통을 넘어선 위로와 치유의 과정이네요. 네, 아까 스팟 영상을 볼 때 서양 악기와 섞여 들려오는 이 국악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치유의 장면에서 음악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나연 아나운서 귀가 정말 정확하시네요. 네, 이 몽유도원의 음악은요, 동서양의 조화가 정말 절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상존 작곡가가 팝과 락, 서양 오케스트라 선율을 바탕으로 깔았고요. 그 위에 대금이나 해금, 피리, 가야금 같은 전통 국악기를 섬세하게 얹었습니다. 정말 이 극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비아와 아랑의 진혼 장면에서는요, 이 음악적인 융합이 극한의 카타르시스를 이끌기도 하는데요. 망자의 혼을 달래고 또 상처를 씻어내는 아주 씻김국 같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진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전통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이 이렇게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 안에서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최근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텍스트 힙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 작품을 기반으로 한 공연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활자로 읽던 탄탄한 서사가 이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음악 그리고 수묵화 같은 미술과 결합하니까 관객들이 열광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완성해주는 배우들의 기량도 정말 중요한데요. 위태로운 권력자, 여경 역에는요, 민우 역, 김주택 배우가 나오고요. 희생하는 도미 역에는 이충주, 김성식 배우가 탄탄하게 극의 중심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특히 아랑 역을 맡은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배우와 뮤지컬 배우 유리안 님의 서로 다른 창법이 아주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제사장 비아 역의 홍윤희, 정은혜 배우까지 합세해서 이 국악과 성악, 또 뮤지컬 발성이 한 무대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아주 진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꼼꼼하게 듣고 나니까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갈망하던 도원이라는 곳은 정말 어떤 곳일까요? 네, 이 작품에서는요, 우리에게 도원은 우연히 발견하거나 누군가 만들어주는 유토피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을 겪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이와 손을 잡고 함께 가꾸어 나가는 연대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경의 헛된 집착이 빚어낸 폭력적인 가짜 도원이 무너진 자리에 핍박받던 도미와 아랑이 서로를 따뜻하게 품으며 진짜 도원을 세우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 상처를 딛고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내일. 네, 어쩌면 지금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다정한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참 큰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 몽유도원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적인 서사와 정서가 어떻게 세계인의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내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성도를 바탕으로 국내 개막 시점에 이미 뉴욕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2028년에는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 무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미학과 정서를 담은 K-뮤지컬이 세계적인 무대로 뻗어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벅찬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이 감동적인 무대를 국내 관객분들은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국립극장 해오림극장에서 1차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요. 이제는 그 극장을 옮겨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한층 더 깊어지고 밀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인 무대, 정말 서로의 곁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기가 담긴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몽유도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뮤지컬 공연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음 공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빈 아나운서 어떤 공연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무대는 조금 특별한 작품입니다. 어쩌면 듣기에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어떤 이야기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를 현대무용으로 부른 작품인데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방식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한국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시험관 시술과 같은 보조생식 기술로 태어났는데요. 이제는 이런 낯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국립현대무용단의 내가 물에서 본 것이란 작품은 이런 시선에서 벗어나 기술이 몸에 개입하는 그 순간 그 몸은 과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춤 공연이라기보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룬 작품인 것 같네요. 네, 우리가 평소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정면으로 꺼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낯설기도 하면서 동시에 궁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그 과정을 겪는 몸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 몸은 단순히 기술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하는 장소면서 동시에 그 기술을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치료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조금 그 안에서 계속 반응하고 변화를 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같은 기술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몸 자체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는 그 다른 몸들의 이야기가 함께 드러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은 몸을 단순히 하나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몸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데요. 자, 그럼 공연 영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보시고 나면 내용을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자, 그럼 내가 물에서 본 것 공연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제가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푸른색 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좀 물을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라연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보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소품, 그 계란이나 풍선 같은 특이한 소품들이 있어서 그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작품에서 물은 실제 물의 의미를 넘어서 몸을 이루는 물질,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 요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 위의 공간과 색감, 그리고 소품 하나하나가 몸의 기술이 뒤섞이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용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함께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무용단 신작 내가 물에서 본 것을 안무한 김보라입니다. 작품 내가 물에서 본 것은 낯선 공생 속에서 무한히 변화하는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물은 물질 또는 문제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몸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질적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와 몸이 마주할 때 취약성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또다시 그 문제로부터 몸은 다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린 다른 것들과 몸의 시간들이 무한히 얽혀 이미 되어버린이 아닌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험한 보조생식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몸의 위치에 관한 의심과 질문들이 더 나아가 성별, 나이, 지역, 인종, 민족 등 보편적 기표로서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을 부정하게 됩니다. 작업에서 퍼포머들과 가장 많이 사용한 몸의 언어는 뉴트럴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작업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연구한 뉴트럴 스테이트는 몸의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경계 없는 영역을 대하는 몸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안에 머무르는 상상 그 너머에 우발적이고 비개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마주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몸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몸의 중립적 상태 또는 태도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작업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나라고 하고요. 이번 공연 작품에 드라마 트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공연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난임 기술인데요. 이 난임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면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봤었어요.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세련되고 깔끔하고 뭔가 굉장히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만이 아니라 그 기술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되게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텍스트였는데 아무래도 그 텍스트를 통해서 난임 기술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포스트 휴머니즘 관점이라는 게 딱 하나로 떨어지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좀 우산 용어라서 여러 가지 좀 갈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무용 공연에서의 이 무용수들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스트 휴먼을 얘기할 수 있을지에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몸이라는 것은 사실 정신이나 의식이 아닌 어떤 신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좀 더 평가절하되고 정신보다는 좀 더 열등한 그런 것으로 봐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는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 그리고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포스트 휴머니즘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을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 이것에 주안점을 보시고 공연을 감상하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인터뷰 영상에서 무용 공연에서 무용수의 몸을 가지고
포스트 휴먼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서 포스트 휴먼이란 인간을 뛰어넘는 탈인간을 뜻합니다.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다시 표현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신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저희 공연은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공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진행됩니다. 러닝타임은 60분, 인터미션 없이 이어지고요. 중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연 전에는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라운지 토크까지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몸과 기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 국립현대무용단의 내가 물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곁에 있어서 조금은 무심했던 내 몸을 조금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작품, 우리 내가 물에서 본 것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위클리 북 시간입니다. 나윤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네, 문득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잠시 멈추는 것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위클리북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따뜻한 쉼을 건네는 소설 휴남동 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입니다. 네, 이 작품은 서울의 한적한 동네 휴남동에서 작은 서점을 열게 된 주인공 영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영주는 치열하게 살아오던 삶에서 잠깐 벗어나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이 바로 서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사람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공간, 바로 그곳이 휴남동 서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점에는 각자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일에 지친 직장인,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까지 이들은 서점에서 머무르면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됐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힘들다 이런 말을 사실 꺼내는 것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사실 그동안 뭔가 이 정도 힘든 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도 충분히 힘든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속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불안해지기 마련인데요. 이 작품은 그 속도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저는 특히나 이 서점이라는 공간 설정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도 목적이 있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있어도 되는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 공간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책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는 영주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각 인물들은 서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특히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소설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조금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참 이상하게 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되게 아이러니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잘 쉬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쉼이 사실 사치가 아니거든요. 이 필수라는 걸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특히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잠시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께 위로가 되는 책인데요. 큰 사건 없이도 충분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멈추는 법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휴남동 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는 그 시간을 선물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천천히 나의 속도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클리북이었습니다. 네, 휴남동 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작고 따뜻한 휴남동 서점 하나가 지어졌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만나본 공연 속에 주목할 만한 인물을 만나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만나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픽스테이지 코너에서 제가 뮤지컬 몽유도원을 소개해 드렸죠. 이 웅장한 무대에서 도미와 아랑의 애절한 사랑만큼이나 정말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을 뒤흔드는 왕 여경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꿈속에서 본 아랑에게 맹렬하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망을 가차없이 분출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순간 무대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극 전체의 그 긴장감을 쥐락펴락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픽피플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매력적이고 이 서늘한 여경 역을 맡은 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187의 훤칠한 키, 어떤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탄탄한 가창력, 그리고 극장을 가득 채우는 섬세한 연기력으로 이제는 믿고 보는 수식어라는 배우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죠. 오늘 픽피플에서는 몽유도원의 여경으로 돌아온 뮤지컬 배우 민우 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민우 역 배우는 최근 인기 드라마나 예능에 또 자주 출연하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면 조금은 독특하고 또 치열한 과정이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민우 역 배우는 원래 프로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야구 명문이죠. 군산 상고를 거쳤고요. 마침내 LG 트윈스의 신고 선수로 입단을 하면서 오랜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단 6개월 만에 아주 심각한 발목 부상을 겪으면서 은퇴라는 정말 안타까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네, 평생을 바친 야구 선수의 꿈을 단번에 접어야 됐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사실 짐작조차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혀 다른 길인 뮤지컬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이 민우 역 같은 경우에는요,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둔 직후 우연히 부른 노래 한 곡이 새로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사실 노래를 정말 좋아했는데 목소리가 좋다는 이유로 발탁되어서 드라마 OST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후 4인조 보컬 그룹으로도 활동을 했지만 기획사의 문제로 상처를 받고 긴 무명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생활고 속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현재의 아내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배우를 하고 싶어 했으니 뮤지컬 오디션을 봐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응원 한마디가 지금의 단단한 민우 역을 만든 셈입니다. 네,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믿어준 가족의 힘이 컸던 거네요. 그렇게 시작해서 대학로 소극장부터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 올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온 끝에 2015년 대형 뮤지컬이죠. 레미제라블에서 혁명군의 리더 앙졸라 역할을 맡으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벤허, 프랑켄슈타인 같은 아주 굵직한 대작들의 주연을 연이어 꿰차면서 한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우뚝 섰는데요. 이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과 짙은 호소력을 볼 수 있는 영상, 뮤지컬 지킬의 나이드의 민우 역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너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 그래 넌
태다 세상의 평화 타라 간 너희의 영혼을 쟁청할 테다 너를 신봉할 테다 저스탄 편에 설 테다 끊임없이 충돌할 테다 파괴를 할 테다 그 이름하여 애권하 네, 인간의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오가는 연기가 엄청 인상 깊은데요. 시원하게 내지르는 흔들림 없는 그 가창력 속에서도 미세하게 떨리는 감정선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큰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대극장을 꽉 채우는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형 뮤지컬들이 왜 그토록 그를 찾는지 한 번에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거침없고 아주 강렬한 에너지가 민우혁 배우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아도 특유의 선이 굵은 연기로 정말 관객들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역사 속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 그 진정성은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아 굳은 사명감을 훌륭하게 표현해냈죠. 묵직하고 처절한 울림을 담은 영상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선 늑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살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네, 노래를 듣는데 계속해서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굳은 결의가 담긴 단단한 눈빛과 또 비장한 목소리가 그게 몰입도를 최고조로 올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우혁 배우가 조금 내면이 깊고 무거운 인물들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몽유도원의 역영은 결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배우에게도 파격적인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최근에 공개된 몽유도원 포스터,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 붉은 천을 두른 민우혁 배우가 어둠 속에서 어딘가를 깊게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말 이 붉은색과 검은색의 강렬한 대비가 극중 여경이 품은 혼란과 또 서늘한 욕망을 아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흑발에 턱선이 또렷하게 드러나면서 고독한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한 장만으로도 새로운 인생 캐릭터가 탄생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네, 맞아요. 민우혁 배우 스스로도 이 역할을 맡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원래 평화주의자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를 하는 따뜻한 사랑을 연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경이라는 역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아주 맹렬하게 밀어붙이는 인물입니다. 네, 평소에 본인의 성향과 반대되는 지금 인물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마초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을 어떻게 무대 위에서 풀어낼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저도 찾아봤는데 연출진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감정 표현을 정말 명확하게 다듬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몽유도원 같은 경우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브로드웨이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창작 뮤지컬이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의 것을 알린다라는 마음으로 깊은 사명감을 안고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제의 왕, 여경으로 변신한 민우혁 배우의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라디오 라이브 무대에서 선보인 공허한 공포입니다. 이곳에서 울부짖지 않으리 다시 그 어둠 속에 한 조각 빛을 따라가리라 영원히 찬란한 그곳으로 칼날 같은 사랑이여 천국과 지옥 다 보았다 다신 없을 꿈놀이였다 이제
와, 라디오 스튜디오라는 이 좁은 공간임에도 이 폭발력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꺼지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힌 그 왕의 위태로움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네요.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민우혁 배우는요, 흙먼지 날리는 야구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이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화려한 무대의 중앙에 우뚝 선 사람입니다. 삶의 굴곡을 겪어내면서 다져진 내면이 지금의 민우혁 배우를 굳건하게 만들었겠죠. 국립극장에서 펼쳐질 몽유도원의 무대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른 분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네, 이번 픽피플에서는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무용계에서는 요즘 보라처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의 스타일이자 기준처럼 쓰일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인물, 김보라 안무가입니다. 네, 보라처럼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신 분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네, 김보라 안무가는 1982년생인데요. 현재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초청 안무가로 활동을 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해외에서도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작품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런 것 같다는 의미 같은데, 그럼 대표작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그 특징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김보라 안무가 대표작이죠. 바로 무악 무대를 준비해 봤는데요. 기존의 공연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장면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자, 그럼 무악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정말 예상했던 그런 무용보다는 정말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느낌보다도 춤 자체가 음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특히나 그 피아노를 해체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소리와 움직임이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무용수들이 낡은 피아노를 직접 해체하면서 춤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기존의 감각을 뒤집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전혀 다른 경험을 주는 작품인데요. 김보라 안무가의 작업을 관통하는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녀는 항상 춤에 있어서 기술보다는 진실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보다 진실이 먼저다.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이 단순히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이나 좀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김보라 안무가는 춤을 단순히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듣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가장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야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품을 보면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이 무용수의 상태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작업은 사실 보기에는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작업 방식은 최근 작품인 유령들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작품은 무용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는데요. 몸과 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을
유령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짧은 무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정말 짧은 무대 영상인데도 이 분위기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무대 위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동작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긴장감이나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보라 안무가는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을 유령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또 그 유령을 통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더 좋은 춤으로 확장시킨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보라 안무가는 현대무용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안무가인데요.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무가 김보라까지 만나봤습니다. 벌써 오늘 준비할 이야기들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공연장을 찾고 또 낯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단순히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내일을 살아갈 힌트를 얻고 또 팍팍했던 매일을 조금 더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전해드린 다채로운 무대들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를 조금 더 산뜻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공연과 책 이야기를 정성껏 골라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